여러분, 오늘 백세 동네에서는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손님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장례식장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돼야 할 업종이 왜 망해가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과 자녀분들의 인생 마지막 챕터를 훨씬 더 현명하게 준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알게 되실 내용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일장 1,500만원과 무빈소 1일장 200만원, 1,300만원 차이를 만드는 장례식장 영수증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둘째,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119를 부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이유와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셋째, 사망 신고 전에 부모님 통장에 손을 댔다가 수억 원의 빚을 덮어쓰게 되는 상속의 함정입니다. 이 3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진짜 귀한 선물을 남기시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 한 편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실 것들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장례식장이 망하는 진짜 이유 수익 구조의 비밀. 둘, 3일장 비용 항목별 거품 분석, 어디서 돈이 새는지 구체적으로. 셋, 수도권 화장장 예약 전쟁 돈 있어도 3일장 못하는 현실. 넷, 집에서 임종시 올바른 행동 요령 경찰 출동 없이 장례 치르는 법. 다섯, 영정 사진과 상속 사망 신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 상식. 이 5가지가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실전 정보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역설적인 현상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깊어지면서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는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장례식장에는 손님이 넘쳐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면 장례식장의 수익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이 빈소대여료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끼에 불과합니다. 진짜 수익은 음식에서 납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셔야 장례식장 사장님이 마진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를 계기로 한번 바뀐 사람들의 인식이 되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가서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부조금만 보내고 마음만 전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당연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조문객이 오지 않으니 식당이 텅 비고 매출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큰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무빈소 장례의 폭발적 확산입니다. 빈소를 아예 차리지 않으니 장례식장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현직 장례 지도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무연고자나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들만 무빈소를 선택했는데 지금은 번듯한 직장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상주들이 먼저 무빈소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분들은 계산이 빠른 겁니다. 허례허식에 돈을 쓰느니 실속을 챙기겠다는 실용주의가 장례 문화까지 파고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3일장 비용의 거품이 어디서 어떻게 끼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빈소 1일장이 정말 200만 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3일장 1,500만 원의 분석. 장례식장 영수증을 뜯어보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는 돈의 70% 이상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문객들의 밥값과 술값, 그리고 장례식장 공간 사용료로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육개장 한 그릇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중 식당보다 맛도 없고 양도 작은데 1인분에 15,000원에서 2만 원이 청구됩니다. 여기에 전 한 접시, 수육 한 접시, 소주와 맥주가 박스째 들어옵니다. 정신이 없는 상주는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우미 인건비, 국화꽃 장식비, 영정사진 재단 장식비, 각종 수고비까지 더해지면 결국 1,500만 원 중 고인을 위해 쓰인 돈은 고작 20만 300만 원 남짓이고 나머지는 전부 산 사람들의 회식 비용으로 나간 겁니다. 상조회사 상담실장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고인 가시는 마지막 길인데 이건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자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 원짜리 관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터 불 속에 들어가면 고가의 관이나 30만 원짜리 오동나무 관이나 모두 한 줌의 재가 됩니다. 비싼 관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충분히 했다는 위안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무빈소 1일장 200만 원의 구성. 그렇다면 무빈소 1일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거품을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빈소 대여료 없음, 조문객 밥값 술값 없음, 도우미 인건비 없음, 국화꽃 장식비 영정 재단비 없음, 오직 고인을 깨끗하게 씻겨드리는 염습비, 수의와 관, 화장장까지 모시는 앰뷸런스 비용, 이것만 듭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도 200만 원 초반 되면 충분합니다. 1,500만 원과 200만 원, 차액이 1,3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홀로 남은 배우자의 몇 년 생활비가 되고 손주들의 대학 등록금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빚을 남기지 않는 가장 깔끔한 마무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빈소가 결코 초라한 장례가 아닙니다. 술 냄새와 음식 냄새 대신 가족끼리 오롯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 오히려 가장 품격 있는 이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들으시고마자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준비했습니다 한마디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3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일장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3일장을 고집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화장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화장률은 90%를 넘었습니다.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며 새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돌아가셔도 서울 시내 화장장에 당일 자리가 없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3일 뒤에 발인을 하려는데 화장장 예약이 안 돼서 4일장, 5일장을 강제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하루가 더 늘어날 때마다 안치실 비용과 빈소 사용료가 수십만 원씩 추가됩니다. 심지어 안치실 냉동고가 부족해서 시신을 임시로 보관하는 참담한 일도 벌어집니다. 서울 사람이 강원도, 충청도까지 고인을 모시고 원정 화장을 떠나는 유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인을 편하게 모시겠다고 3일장을 고집했다가 결과적으로 고인이 더 힘들어지는 역설입니다. 반면 무빈소 1일장은 이 화장장 대란에서 자유롭습니다. 빈소가 없으니 화장 예약이 하루, 이틀 더 늦어져도 추가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안치실에 모셔두고 화장 예약이 잡히는 날에 맞춰 차분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장례 지도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현명한 상주들은 부고 문자보다 화장장 예약을 먼저 챙긴다. 체면보다 실속, 형식보다 고인의 편안함을 우선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큰 곤란을 겪는 내용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자녀들이 평생 기억할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시면 119를 부르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드라마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119를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구급대원은 이송을 거부합니다. 구급대원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지 시신을 운구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경찰에 변사 발생 신고를 합니다. 대한민국 법상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은 원인 불명의 변사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하고 형사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상주가 아니라 피조사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고인과 평소 사이는 어떠셨습니까? 재산 문제는 없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이런 질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 기막힌 것은 그 다음입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자연사로 결론을 내려도 검사의 지위가 떨어져야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인도 허가를 내릴 때까지 짧게는 서너 시간,
길게는 하룻밤을 집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한여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에어컨을 켜도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경찰 눈치를 보며 장례식장도 예약 못하고 부고도 알리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처법은? 핵심은 고인이 변사자가 아니라 병사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평소 다니시던 병원 또는 요양병원 담당 의사와 미리 소통해 두십시오. 임종이 임박하면 미리 알리고, 왕진이 어렵다면 최소한 의무기록 사본이나 소견서를 집안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경찰이 와서 이 서류를 확인하면 형사들도 간단한 현장 사진만 찍고 철수합니다. 둘째, 다니던 병원이 없거나 새벽에 연락이 안 된다면 119 대신 장례식장과 연계된 앰뷸런스 업체에 연락하십시오. 검안 의사를 대동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사망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경찰 조사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셋째, 절대로 시신을 훼손하거나 현장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이불을 개거나 고인의 옷을 갈아입히거나 자세를 바로잡으려 몸을 움직이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증거 훼손 의심을 받아 수사 강도가 높아집니다.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경찰이나 검안이 올 때까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분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집에서 눈을 감으시면 당황해서 119 누르지 말고 서랍에 넣어둔 진단서 챙겨서 장례식장 차를 부르라고. 이 한마디가 자녀들이 겪을 큰 혼란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영정사진 오늘 당장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조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고인의 영정사진입니다. 그 사진 한 장이 70년, 80년 인생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상주들이 장례식장에 와서야 허겁지겁 갤러리를 뒤집니다. 겨우 찾아내는 것이 10년 전 칠순 잔치 구석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이나 등산 가서 선글라스 끼고 찍은 사진을 억지로 차른 것들입니다. 화질은 깨져 있고 포토샵으로 양복을 합성하면 목과 몸통이 따로 노는 어색한 모습이 됩니다. 평생을 단정하고 깔끔하게 사셨던 분이 인생의 마지막 공식 행사에서 픽셀이 깨진 흐릿한 얼굴로 기억되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는 결혼식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스튜디오를 예약하고 수천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인생의 졸업식인 장례식을 위해서는 왜 단 한 장도 준비하지 않는 걸까요? 죽을 때 쓸 사진을 미리 찍으면 재수 없다는 말은 게으른 분들이 지어낸 핑계입니다. 오늘 당장 가장 아끼는 옷을 입으시고 동네 사진관에서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남겨두십시오. 서랍에 곱게 넣어두고 이걸로 써라라는 메모 하나 적어두는 것. 그것이 남은 자식들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사망 신고 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 상속의 함정. 이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비가 급해서 아버지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해서 장례비로 썼습니다. 이것이 효도일까요? 실수일까요? 정답은 자칫하면 집안을 망치는 치명적 실수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그 명의의 모든 계좌는 동결이 원칙입니다. 사망 신고 전에는 은행이 사실을 모르니 돈이 인출되기는 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빼쓰는 행위는 나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겠습니다라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눈에 보이는 예금보다 숨겨진 빚이 더 많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장례비 몇백만 원 아끼려다 수억 원의 빚까지 고스란히 물려받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빚이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하는데 고인의 돈을 10원이라도 건드리는 순간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지금 당장 알려주십시오. 내가 숨을 거두면 내 카드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먼저 자기 돈으로 처리한 뒤 사망 신고 후 정당한 상속 절차를 밟으라고요.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합니다. 사망 신고를 하실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고인의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세금 채무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식들이 은행마다 돌아다니며 서류를 떼느라 생고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안 입고 안 먹고 아껴둔 돈을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 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지니고 있으면 자식들은 무의식 중에 부모의 재산에 기대를 갖게 됩니다. 형제 간의 상속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를 뉴스에서 수도 없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반면 부모가 나는 내 돈 다 쓰고 갈 것이라고 선언하면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에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죄책감 없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종 현장에서 가족들의 반응을 보면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수십억 자산가의 장례식이 냉담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가난했지만 임종 직전 자식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떠난 분의 장례식이 그 어떤 장례식보다 따뜻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수의를 맞추고 묘자리를 봐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묵은 감정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장 배우자에게 여보, 고생했어라고 말하고 자녀에게 너는 내 자랑이야 라는 문자 하나 보내는 것. 그것이 1,500만 원짜리 상조 상품보다 훨씬 더 품격 있는 장례 준비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행동 정리. 담당 의사 연락처를 저장해 두십시오. 의무기록 사본이나 진단서를 서랍에 보관해 두십시오.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골라 사진관에서 인화해 두십시오. 가족 단톡방에 119 대신 장례식장 앰뷸런스를 알려두십시오. 금융계좌보험 목록을 엔딩노트에 적어두십시오.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십시오. 1년 이상 손대지 않은 물건 3가지를 오늘 정리하십시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백세동네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단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담당 의사 연락처 저장과 의무기록 사본 서랍 보관 이 2가지를 오늘 안에 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겪을 큰 혼란을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알아야 할 부모님이나 지인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백세동네가 더 좋은 정보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